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기를 보면은 주어 자리인 거는 알아서 푸는 방법은 쉬운데, 일단 always 부사입니다.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 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그랬죠.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명사 말고는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드벌브라고 해. 벌브를 덧대주는 거, 꾸며주는 거라고 해서 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 뒤엔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왜 올 수 있었냐면은 형용사가 동사의 변형이에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접속사가 없다고. 접속사 하나 있어야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요. 지금 접속사가 없어. 동사는 지금 두 개나 나왔는데, 동사는 앞에 will, give, 그리고 뒤에 prepare 두 개나 왔는데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자, 접속사 생략되는 경우를 오늘 두 가지만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아직 이해를 다 못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접속사, 접생략, 접속사 생략. 첫째,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에서도 풀 수 있고. 주격 대명사. 주격 대명사는 이런 걸 얘기해요. 지금 보기에 있는 애들, I, you, he, we, 이런 아이마이미에서 앞에 있는 애들, 뒤에 동사 오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주격 대명사 앞.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리포트랑 빈칸 사이, 이런데 that 같은 거 생략이 잘 돼. that 이런 거. 그래서 보통 강사들 이렇게 설명하죠. 빈칸과 리포트 사이에 that 생략 표시, 이렇게. 요거는 외우면 좀 쉽다. 근데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사실 이거 이유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추측, 과학적인 추측, 이론적인 추측. 주격 대명사는 확실한 주어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확실한 동사고요. 원래 접속사가 생기는 이유가 주어 동사가 더 오려면 걔가 와야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걔들 접속사 하나라도 없애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굳이 that을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생략. 예를 들어 우리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I say that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that 빼고 그냥 I say 하고 바로 문장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I say that, I said that you can do it. you가 있죠 지금 that 뒤에. 그 주격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I said you can do i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쉽죠 차라리. 근데 어려운 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얘기할게요. 요거 2번은 이해 안 되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시도해 봅니다. 관계대명사 여러분 아십니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접속사 종류 중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who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는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아까 설명 who 갖고 살짝 했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대명사라고. 대신 받아주는 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근데 접속사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대명사니까 I, my, me처럼 격이 있는 거예요. 뒤에 만약에 동사가 와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who 뒤에 동사 오는 거 많이 봤을 수도 있고요. 기억상.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다른 격도 있겠죠. 소유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who's만 됩니다. 소유격이니까 별거 없어요. 뒤에 명사 온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다만 얘들도 앞에 다 명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주격 소유격이랑 다른 점은 앞에 명사까지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제일 짜증나는 놈인데요, 이해만 하면 이 친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who 또는 who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hich, that. 목적격은 아까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 했죠.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 온다고 했는데 이 관계대명사는요 좀 달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원래 whom이나 which나 that은 여기서 온 거거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놈인데 여기서 땡겨 쓴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앞에 명사 있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여서 얘들이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 대신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앞에 철수가 나오면 후가 나올 수 있어. 철수 그는, 이렇게.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왜 목적어 자리에 멀쩡하게 있지 않고 왜 땡겨 썼냐면은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접속사라고 했지. 연결해주는 놈이야. 그냥 앞에 거랑 연결해 주려고 위치가 여기 있으면 너무 머니까 땡긴 거야. 땡긴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론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격은 주어가 없어요. 지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어요. 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는데 빈칸이 접속사 자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접속사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문장에 동사가 2개 정도 있다. 그래서 접속사 자리인데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럼 그 명사랑 관계가 있는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이 지식을 살짝 가지고 가겠습니다. 25번 문제. 빈칸에 she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she prepared이죠. prepare 뒤에 애프터로 끊겼죠. 근데 prepare은 삼형식이야. 근데 목적어 없죠. 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무리가 참 과간이죠.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앞에 명사 있고 뭐 that 같은 게 원래 와야 되고 주어 동사 왔고 목적어 없어지고 땡겨서 썼는데 이런 목적 관계 대명사다. 요까지 좀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이 that까지도 생략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왔을 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사가 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왔는 거야. 뭐 그럴 때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좀 어렵고 다시 봤을 때 아직은 떠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새로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1번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그냥 주어인 대명사 주어인 대명사 앞에 대시 생략이 잘 된다고. 그 이유는 좀 쉽잖아요. 주어 동사 어차피 왔는 거 확실하니까 that 같은 거 생략했다고. 그 that은 목적 관계 대명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케이스를 일단 이해하시기 바라고 2번 케이스도 일단은 접수해 놓기 바랍니다.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좀 1번 케이스는 좀 낫다 아니에요? 말은 되잖아. 주격 대명사는 확실한 주어니까 뒤에가 확실한 동사야. 그러니까 that 같은 거 생략해도 되지. 우리 I said that you can do it인데 I said you can do it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금 여기서는 1, 2번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I can do it은 I can do it이기 때문에 it이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생략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려운 말로 이게 해결되나?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그건 일단 접수는 하지 마세요. 머리 돌아간다 오늘. 그래서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가 완전 같은 건 아니다. 교집합이 될 때도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결론, 일단은 1번 케이스로 접근하자. 그리고 2번 케이스도 접수는 해놓자. 영어 참 그렇다 그죠? 근데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것도 엄청 어마어마한 문법은 아니고 이게 문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방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 영어 문법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듭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게 영문법이에요. 다만 영문법은 양이 많을 뿐이다. 양이 많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하나씩 이해를 시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되면 더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1번 케이스는 이해가 되십니까? 1번 케이스는 그래도 말은 간단하다 그죠? 일단 1번 케이스를 익혀주시고 방금 이 필기를 써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했어요. 아시겠죠? 질문? 그러면 여기 생략된 대시 여기 애프터 아워 미팅들을 끊어온 거예요? 예. 보자. 여기서 원래 걔 때문에 끊어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 목적어가 원래 있으면 끝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대시 끊었다기보다 대시 접속사라서 끊었다기보다는 원래 저기가 목적어 자리였고 목적어까지 오면 문장 끝난 거니까 끊겼다.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예. 근데 그게 조금 걸릴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초반에 보여주신 네, 그것도 보내줄게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달라요. 둘 다 드릴게요. 혹시나 내가 까먹는 거 있으면은 꼭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평일 경험자들 여기 있을 텐데 평일 11시가 넘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쌤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알아요. 아시겠죠? 네. 어제 배고파가 밥 먹으러 가다가 이제 놓친 게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방금 그것도 혹시나 내가 그러면
11시간 넘었는데도 없어. 그러면 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물음표 이러면 병병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6번. 자, 이 문제는 with부터 시작했어요. 전치사. 거품부터 문장이 시작하는 구조도 있다고 했었죠. 우리 저번에 봤던 걸로는 뭐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거품이 길고 콤마 뒤에서부터 문장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짧은 전치사도 있었고요. 요거는 끝까지 콤마까지 해서 거품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그냥 원래 뒤에 있었던 놈인데 그냥 앞으로 땡긴 거예요. 영어에서는 원래 도치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이건 도치라기보다는 그냥 땡겨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콤마 뒤에서부터가 실질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거품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with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바로 명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빈칸 뒤를 보세요. new 형용사, building 명사. 원래는 여기 and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또 끊어줘야 되는데 저는 and는 조금 대등한 놈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with가 이 and 앞에 명사와 그리고 뒤에 명사를 좀 끌고 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nd가 명은 맞는데 꼭 굳이 그 앞에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까지도 일치해야 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xpanded는 왠지 동사는 아닌 것 같고 얘가 형용사예요. 지금 PP 아니야. 얘. 왜 뒤에 명사 왔잖아. 어때? PP랑 형용사랑 과거동사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이 이는 뒤에 명사가 그냥 왔는 일반적인 형용사 tiv나 sive 같은 그런 형용사예요. 끊긴 게 아니고 형용사라고 ED형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부터 tiv 같은 거. 이게 꼭 혁명 and 혁명을 깔맞춤한 건 아니에요. 명사 and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런 걸 보다 보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사가 갑자기 어디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뒤에 혁명이 나오면 어떤 격이 와야 될까? 아까 명사 나오는 소유격은 배웠는데 똑같다고 했죠. 소유격 뒤에 명사로 끝난 거니까 이 형용사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빈칸은 소유격 자리.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죠. 소유격 명, 소유격 혁명, 소유격 부혁명, 그리고 네모치고.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소유격 고르면 되겠네. 근데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되네 결국은. 그래야지 이거 소유격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대의 종류는 대의, 대열, 됨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열은 없어. 그러면 안녕, 안녕, it, it. 요거는 외워야 될 거야. it. 그래서 C가 정답.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it is 줄임말 it는 it에다가 콤마 s죠? 근데 얘는 그냥 콤마 없어요. 얘가 소유격이에요. 원래 소유격이라고 하면 콤마 s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죠? 어스트로피 s. 근데 it가 it is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유격인 거 어떻게 왜 부사살이라 생각했는데? 오, 요거는 일단 보통 품사 문제라면 부사자리인데요. 또는 형용사자리도 될 수도 있죠. 같은 품사. 그런데 이제 보기가 격이니까 이제 격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명사로 끝나는 자리니까 아, 소유격이구나. 요렇게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 무슨 셀프는? 부사지. 그렇게 생각하면 왜? 자, 요거 갖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말이 되는 지적입니다. 셀프가 부사가 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셀프는 목적어, 목적부호, 부사 될 수 있다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부사가 왜 안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제가 제기대명사 셀프는 어떨 때 쓰일 수 있다고 했죠? 또 갈로에서 주어랑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앞에 있는 거겠지. 맞지? 퍼스트, 뱅크, 오프, 요거. 네. 요거로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단수예요. 단수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치는 그 것의, 이 셀프는 그 것, 스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것의 새로운 빌딩이냐 아니면 그것 스스로 새로운 빌딩이냐. 어때요? 그것의 새로운 빌딩이 낫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셀프가 부사로 쓰일 때는 맨 뒤에 자주 쓰여요. 근데 진짜 더럽게 되면 지금 이 셀프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진짜 상급 문제면, 최상급 문제면, 최상 난이도 문제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질문. 오케이. 이거 해석 한 번만 이거 한번 해줄까? 윈디츠 이거 해석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서 이츠를 그것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저 회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뭐지 지금? 회사 같나? 뭐 같아요? 뱅크니까 은행이라고 할까요? 은행의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것에보다는 은행의 새로운 빌딩 그리고 익스펜디드 확장된 hours 시간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는 그것을 해서 아니면 그걸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First Bank of S는 is once again. once again은 뭘까요? 다시 한번. 이거는 부사입니다. again은 지금 어떻게 쓰였을까? 약간 여기서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부사로 쓰였고요. 다시 한 번 할 것이다. ahead of the competition. 경쟁. ahead of는 뭐뭐에 앞서서, 경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해석이 매끄럽게 하기가 힘든 문장이네요. 원래 문법적인 문제는 해석이 매끄럽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문법으로 푸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츠 같은 경우는 그 대명사니까 그 명사를 집어넣어서 그것의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다음 문제 27번. 이 문제는 그냥 패턴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all 플러스 복수 명사, all of the 복수 명사. 그래서 all이다. 그럼 이건 너무 심했고, 네. 일단 그래서 all이 정답이 된 원인이었고, 나머지가 안 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빗댄 게 이 문제였네요. 빈칸은 한 개입니다. much는 뒤에 불가산 명사가 와야 됩니다. 이 용어가 조금 거슬리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명사인 거예요. 우리 원래 어가 오는 건 단수고 s가 붙는 건 복수죠. 불가사는 그런 게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셀 수 없는 명사. 그럼 불가사 명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명사만 있어요. 아까 내가 어가 있거나 s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와요. 생긴 모습은 단수인데 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가사 명사 그냥 대표적으로 한 개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렇지. information.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보는 셀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은 쟤들 멋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해요. water, 물은 셀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 요런 거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water 정도만 같이 외워주십시오. 어려운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이걸 담을 수 없는 부피가 좀 일정치 않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기체나 그런 거, 공기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산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외워야 돼요. 참고해 주세요. 아까처럼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얘나 인포메이션하고 같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복수도 된다고 했고요. 예, 희한한 놈이에요. 예, 그거는 복수예요. 왜 그러냐, 미국 애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지, 그러면 모른대. I don't know 이러더라. 그래서 너는 외국인이면서 이코노믹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S가 붙었는데 단수 취급을 하는 명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불가사는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영문법이 짜증나는 게 너무 예외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예외인데 진짜 확실한 예외야. 그냥 따로 외워라는 거야. 그런 거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왜냐면 찾았는데 정보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나 보다. 정보들이 이상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얘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도 많은데 그죠? 많긴 많지만 뭐 셀 수는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정보는 근데 끝이 없다 그런 개념이었지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따로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기가 막힌 거 많아요. 머니 못 써요. 얘는 말이 돼요. 근데 상위 개념인 것들 불가산들이 있어요. 머니 밑으로 하위 개념들이 있죠. 하위 개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국 돈, 미국 돈 이런 거, 그런 건 또 가산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상위 개념. 돈, 머니, 그건 불가산. 퍼니처, 가구 밑에 침대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불가산입니다. 아, 그거는 가산이고. 미안해요. 알아들어요? 옛날 건데. 위에 퍼니처는 가구입니다. 추상명사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셀 수 없을 것 같이 약간 막연한 것들. 대표적으로 TION, 션, SION, 션. 걔들 뒤에 S가 붙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TION하고 SION으로 붙는 명사들이 대부분 추상명사라고 하고 막연한 명사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름이 있는 명사가 명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펜, 컴퓨터 이렇게 명칭이 있어야 명사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명사 같은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TION이나 SION 같은 거를 추상명사라고 불가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안 붙고요. S 어차피 안 나오고 문제로도 잘 안 나오니까. 추상명사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불가산은 장차 외우게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10번은 other은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BC 모두. 그래서 빈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칸짜리니까. others는 뭐냐? 방금 10번에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를 합친 거를 others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A랑 D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will need, 필요로 할 것이다. all이 들어가면 모든 리크루터들은 약간 모든 취준생들은 필요로 할 것이다. 해석 제일 깔끔하네. others 들어가면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 뜬금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올 필요가 없죠 지금. 맞죠? 그래서 all이 정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others는 정답 후보였어요. 질문. 오케이. 이 문제는 이 자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문제죠? 네, 잡 문제입니다. 좋은 말로 기타 문제. 28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앞에 will 포지션, will이 조동사, 포지션은 생긴 거는 명사인데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동사 원형. 이것도 예외지 뭐. 맞죠? 동사 원형 뒤에는 어지간하면 목적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을 딱 고르려고 we, our, us, ours 중에 us 딱 고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소유격에다가 명사 더한 한 묶음이라고 했고, 제가 이 표시한 거는 목적어나 주어나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나 이런 명사 덩어리로 쓰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얘도 후보란 얘기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약간 먼저 요령으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소유대명사인 ours는 사람이나 사물 둘 다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us는 무조건 우리들이니까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들. 그래서 좀 쉽게 풀려고 하면, 근데 어차피 결국은 해석해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대상을 찾으면 끝난 거잖아. 지금 포지션이 동사가 되면 위치시키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옮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 우리를 옮길까요? 그것도 좀 웃기겠다. 뒤를 볼게요. As the premier refrigerator, 냉장고네요. 그럼 우리 냉장고겠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ours입니다. 우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냉장고 옮기는 것 같아요. 근데 our refrigerator를 줄이면 ours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ours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대명사는 딱 대놓고 소유격이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언급한 명사 중에서 그냥 누구의 그거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접근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모 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ours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인데 네모 쳤다. 그럼 뭐였더라? 아,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랑 그래. 그럼 해석해야겠다. 사람, 사물 둘 다 된다고 했다.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정답일 것 같은데 한번 해석해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막말로 못 찾더라도 맞추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예제는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있네요. 어몽, 생긴 건 이래도 전치사입니다. 저 전치사인 걸 알아야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during은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고 동안에. 질문. 뭐 이거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여기 coming year 할 때 coming이 ing죠. 근데 뒤에 목적어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관사 왔죠. 이때 ing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네. 요거는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만약에 동명사면은요, 형용사가 맞아. 뒤에 있는 목적어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동명사야. 그러면 해를 다가오는? 좀 이상하네. 근데 이거는 형용사니까 앞에서부터 해서 다가오는 해, 다음 해, 내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일이가 형용사가 될 수 있듯이 ing도 제가 일이 다음에 ing도 얘기했었죠. 형용사에서 이건 ing형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ing 꼴은 될 수 있는 게 형용사랑 동명사랑 현재분사. 현재분사. 그렇지. 다 세 개씩 가능한 거였어 사실은. 형용사를 다 끼워줘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분사 있잖아요.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를 그걸로 해석했거든요. 맞지? 이게 형용사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걸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해석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렸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문법 체계는 다 아직도 그걸 과거 분사라고 하고 현재 분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엄연하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아니,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설명했는 거 대충 이해하셨죠? 그 PP 개념 있죠? 그 ED가 형용사일 때는 그냥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이런 거. 이렇게. 만약에 관 ED 명사다. 그러면 네모 쳤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형용사다. 이러면 되거든요. 어차피 명사 앞은 형용사니까. 근데 이제 PP는 그냥 끊기는 게 PP잖아. 맞죠? 동사 아니고. 그리고 과거 동사는 목적 원래 오는 거다. 동사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과거 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면서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 문법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그 ed랑 ing가 형용사로 뜰 겁니다. 커밍 검색하시면 형용사로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어가 명사지. 구분하면 돼요, 그걸로? 네, 이열이 명사니까 이게 더로 시작했으니까 더 이렇게 네모쳐서 맞죠? 그래서 그 아니니까 그럼 자동으로 형용사인 거야. 이건 분사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배운 형식으로. 이 네모가 진짜 마법이에요. 네모 쳐야 돼요. 왜 쳐야 되는지 알겠죠, 점점? 네. 오늘 성과가 크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기 힘든데. 감동. 감정. 감정 유발은 여러분이 시켰으니까 나는 감정을 받는 사람. 나는 interested. 알겠죠? 오케이. 사람이 인터레스팅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준다면 진짜 서울권에 희한하게 문제 내는데 봤는데 사람이 두 개가 나와요. 두 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고 감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이고 내가 감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I가 나죠. I am interested by you. You는 단수 복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ing가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질문? 요건 근데 들었어도 나중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했는 것 같은데. 그때 또 질문하세요. 몇 번 들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막 회골이 돌아갈 거예요. ing에다가 bing도 붙이고 막. 제가 틀리게 한 거 좀 있거든요. 그거까지 이제 배우고 나면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섞일 때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체크해야 돼요. 이건 이건가요? 이건 이건가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줄 몰라가 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간접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29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근데 5시는 약간 남을 것 같아요. 예. 자, 29번. on부터 해서 콤마에서 끊기니까 그냥 바로 걸로 치면 되겠다. 이것도 아까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요, 일단은 그냥 접근부터 할게요. on이랑 of랑 뒤에 소유격 플러스 OWN이 온다는 게 그냥 문법이에요. 수거 같은 거죠. 규칙. 그래서 살짝만 도움밖에 못 드린다고 했죠? O. 죄송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어디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by는 셀프가 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원래 원칙은 뭐라고 했죠?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설명했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도 목적어라고 해서 맞죠? 목적격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on이 전치사니까 사실 원래 빈칸은 목적격 자리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on이 와가지고 10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외로 정답이 된 편이니까 원래 저렇게 전치사 뒤에는 유, 유얼, 유니까 유, 이 목적격이 잘 들어온다고 먼저 익히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 유얼, 유도 익혀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소유격이랑 목적격이랑, 아니, 주격이랑 목적격이 서로 같아가지고요. 원래는 주, 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SO 이렇게 쓴 사람은 없는데, 주, 목, 주소, 목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이 문제는 그냥 on, of는 소유격 플러스 OWN이 온다. 이렇게 익히셔야 되고요. 그러면 소유격 플러스 OWN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뭐뭐 소유의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뭐뭐 스스로 셀프는 비슷하다 해석이 약간 비슷할 뻔한다 맞죠? 얘도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사실은 셀프하고 같이 제기대명사 친구예요. 얘가 참고만 하세요. 저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그냥 갑자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원래 저 자리는 전치사 뒷자리라서 원래는 유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전치사가 on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예외가 돼버린 거니까 원래 다른 전치사 나왔을 때는 목적격이 온다는 걸 익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적격 명사예요? 명사? 물론 명사가 오는데 격 문제에서는 이제 목적격. 바이나 on이나 of가 안 나오면 원래는 유나 힘이나 헐이나 이런 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오브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오브댐. 그러니까 오브 뒤에 무조건 OWN만 온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OWN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도 원래 바이셀프지만 바이댐도 되고 그래야 맞죠. 바이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 그러면 오늘의 라스트 30번. while이 접속사예요. WH로 시작하니까. 근데 접속사가 한 번 더 나오면 그렇잖아요. 접속사 연속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WH로 시작하는 애들이 접속사니까 A랑 D를 지워요. 두 개 남았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했죠. 아들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아들 플러스 복수명사 합친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한 단어로 될 수 있다고 해서 한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일단 정답 후보. 이치는 뒤에 단수명사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칸으로 안 돼. 단독 사용이 안 돼. 빈칸 한 개는 모자라. 그래서 단독 사용이 가능한 B가 정답. 근데 해석도 해봐야겠죠. 아까는 안 됐는데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해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can achieve, 성취할 수 있다. 말 된다, 그죠?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A번과 D번은 접속사가 연달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서 빈칸 한 칸이라서 안 되고, 아덜즈는 이미 합쳐진 한 덩어리니까 해석만 맞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B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질문. 문제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구조 파악 멋지게 하고 마무리하죠. 자, 앞에 some employees. 아까 some 물어보셨었죠? some 플러스 복수명사였죠. 왜 복수명사냐면 some이 몇몇이기 때문에 당연히 몇몇이니까 한 개보다 많아요. 그래서 복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 붙은 주어니까 동사는 S 안 붙은 복수 동사가 나왔고요. 비동사가 나왔네요. 하필이면 비동사 뒤에 more productive, tive가 형사죠. 비형 구조네요. 물론 more이 중간에 낑겼죠. 비형. 여기서 more은 부사 정도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부형. during은 전치사니까 끊기고 during the morning hours. 앞에 주어 동사 있었고 while 등장했으니 주어 동사 또 나와야 되고, 빈칸이 주어 자리고 can 조동사, achieve 동사 원형, 거기까지가 동사고, more은 실질적으로 끊겼다고 봐야 됩니다. more은 부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부사 됐듯이 여기서도 부사로 보셔야겠습니다. 단독 부사는 끊길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그 말은 achieve는 몇 형식이란 얘기죠? 그렇지, 1형식입니다. achieve가 그래서 1형식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적으면 more은 비교급이라고도 하고요. 비교급은 부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최상급이 부사 또는 형용사 될 수 있다고 했죠? 얘도 그래요. 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뭘 저 위에 있는 뭐랑 다른 거예요?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다르다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부사가 형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자, 첫 번째 부사는 연결해주는,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부사, 낑겨 들어가는 부사고, 저기 뒤에 있는 거는 1형식 뒤에서 끊어주는 역할, 끊어줄 역할을 하는 전적부, 단독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했네요.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아, 동의를 구해야 되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보강 때는 31번부터 연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